KDBS 인형의 집.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지금 시간쯤이면 아마 수업을 대부분 마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자투리 시간 여러분은 각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방과 후 시간마다 틈틈이 친구들과 술집을 찾아 놀러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국인지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혼자서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인형의 집 2화에서 소개해드릴 인형은 바로 발도르프 인형입니다. 발도르프 인형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이 인형을 처음 봤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발도르프 인형반이라는 방과 후 활동반이 있어서 그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 친구들은 직접 만든 발도르프 인형을 항상 옆에 끼고 다녔어요. 정말 인기가 많던 수업이라 정원이 초과돼서 들어갈 수 없었던 저는 그 인형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낯선 이름의 인형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제가 처음 본 발도르프 인형은 아기가 끌어안기 좋은 작은 크기의 헝겊 인형이었는데요. 오동통한 팔다리와 동그란 얼굴을 가진 얼핏 보면 평범하기만 한 이 아기 인형의 매력은 그 단순함에 있었답니다. 자수노인 인형의 눈은 점 2개, 입은 선 하나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 단순하게 그려진 인형의 얼굴은 거의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기성품의 아기 인형들은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로 미소 지으며 화려함을 뽐내지만 저는 발도르프 인형의 과장되지 않은 그 소박한 표정에 더 정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촉감은 얼마나 부드럽던지 그 유아용 내복 촉감 뭔지 아시죠? 꼭 끌어안으면 마치 부들까끌한 내복을 입은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귀여운 인형의 매력 직접 느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제 수제 헝겊 인형 발도르프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발도르프 인형은 19세기 독일에서 유래된 인형입니다. 발도르프라는 인형의 이름은 독일의 담배 공장 발도르프 아스토리아에서 유래했답니다. 담배 공장이라니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독일의 교육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담배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발도르프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발도르프 대안학교는 전인교육의 철학을 토대로 노동자들의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전인교육이란 지식이나 기술 등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이 가진 모든 자질을 전면적, 조화적으로 육성하려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슈타이너는 산업화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가며 공장의 기계부품으로 전락해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계적인 노동을 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걸까? 인간의 그 창조적인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거지? 그는 후대의 아이들만이라도 인간성을 회복하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길 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 인형 수제작을 교육과정에 도입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의 철학을 담은 수제 헝겊 인형은 결국 발도르프 인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안학교에서 헝겊 인형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발도르프 인형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도르프 인형의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인형의 형태를 구상하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인형을 만드는 아이의 창작 의지와 고민이 구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작된 발도르프 인형은 감자처럼 둥글둥글 수더분한 얼굴, 조그만 점으로 표시된 눈, 통통한 몸통 등 그 겉모습이 지극히 단순해 보입니다.
이런 단순한 생김새에도 사실 발도르프 교육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눈, 코, 입이 없는 인형을 보는 아이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제 인형이 울고 있어요. 아닌데요, 제 인형은 웃고 있어요. 인형이 화가 났어요. 인형이 아파요. 등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아이의 순수한 상상력은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에서도 사람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형의 단순하고 투박한 얼굴은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독일어로 인형을 의미하는 퍼펜. 이 단어는 번데기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상상력의 힘을 빌어 인형 속에서 생명력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번데기의 탈피만큼이나 경이로운 것 아닐까요? 따라서 발도르프 교육기관에서는 완벽한 사람의 형태를 한 바비 인형과 잘 만들어진 자동차, 로봇과 같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금기시합니다. 이미 완성되어 주어지는 놀잇감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죠. 발도르프 인형은 대량 생산된 플라스틱 인형과 달리 헝겊으로 피부를 만들고 솜을 단단하게 채워 만들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감이 있고 진짜 아기를 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인형의 제작은 천연 섬유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의 아이들이 물거나 빨아도 인체에 무해하고 아이들의 여린 피부를 상하게 할 염려도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의 격으로는 좋은 인형이네요. 그런데 그 인형이 이제 다 큰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기 인형 만들기를 왜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건데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것 아닌가요? 햇빛을 쬐고 숨 쉬어봐도 쉽지는 않네요. One day it will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올 거야, 나를 더 아껴줄 거야. And I'm gonna stop. 걔보다 내가, 나보다 제가 난 게 중요한가요? 수많은 나를 괴로워하다 이제 좀 알겠어요. 가만히 앉아 걱정하기에 난 너무 소중해요. 들여다봐요 맘속에 midnight 그대로 괜찮아요. It's gotta stop. And I'm gonna stop crying, stop feeling, stop thinking about you, my baby. 이제 그만 울 거야, 나 올 거야, 나를 더 아껴줄 거야. And I'm gonna stop. Yeah, I'm gonna stop. 홀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홀로 있어도 같이 있어도 외로운 번 같아요. One day it will stop.
이아이의 홀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저처럼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겠죠? 너무너무 귀여운 인형을 만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 방으로 데려온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다이소에서 새로 나온 귀여운 인형만 보면 참지 못하고 항상 방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꼭 몇 주 지나면 애정이 시들해지고 결국엔 창고에 넣어버리곤 해요. 항상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인형을 보면 진짜 이번엔 평생 아껴줄 자신 있어 하면서 계속 데리고 온답니다. 가게에서 파는 대량 생산된 인형들. 정말 그때는 너무 이쁘고 못 가지면 후회할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떠납니다. 그때쯤이면 가게에서도 더 이상 그 인형을 진열하지 않고 더 새로운 또 갖고 싶은 귀여운 인형을 팔고 있답니다. 매해 유행에 맞는 새로운 옷을 사야 하듯 인형 또한 눈치채지 못한 사이 주기적으로 구매하고 또 버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가진 인형들 중에서도 절대 못 버리는 인형 있지 않나요? 저는 뽀삐알리라고 이름 붙여준 인형이 있는데요. 이 인형은 전 죽어도 못 버립니다. 뽀삐알리는 제가 어릴 적 직접 만든 인형이에요. 작아진 하얀 내복을 오려내 베개 솜을 채워서 작고 동그란 얼굴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땐 바느질도 할 줄 몰라서 솜을 채운 부분을 보라색 머리끈으로 대충 묶고 보라색 사인펜으로 눈을 그려줘서 유령 모양의 인형을 완성했답니다. 어릴 적 저는 유령을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하지만 유령 인형 뽀삐알리와 함께 잠을 자면 제가 잠든 사이 나쁜 유령들을 뽀삐알리가 모두 물리쳐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유령 걱정 없이 편하게 잤답니다. 제가 이 인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아직까지도 유령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은 아니겠죠? 인형이 특별히 귀여워서도 아닐 거고요. 십몇 년이 지났는데 눈을 사인펜으로 그려놔서 빨지도 못하고 이젠 정말 꼬질꼬질한 전조가리가 되었거든요. 뽀삐알리가 시중에 파는 비싸고 화려한 인형보다 제게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의 개성이 담긴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인형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형에게 가격표가 달렸다면 사람에겐 성적표가 달립니다. 하지만 과연 가격 그리고 성적이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절대적인 수치일까요? 한번 발도르프 담배 공장으로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A는 1분에 담배를 1개씩 말 수 있고 B는 1분당 담배를 3개씩 생산해냅니다. 이를 수치화하면 A는 1점, B는 3점으로 그들의 속도에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담배 공장에서 B라는 인재는 당연히 A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공장이 기능을 수행하는데 B의 능력이 A에 비해 3배나 뛰어나니까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발도르프 담배 공장에 최첨단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계는 1분에 담배 100개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분에 담배 3개를 생산해내는 담배 공장 노동자 B씨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요? 네. 담배 공장이라는 사회 속에서 노동자 B씨는 가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담배 공장에서 부여한 B씨의 가치가 B씨라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나요? 공장에서 퇴근한 B씨는 아내에겐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가치, 아들에겐 따뜻한 아버지로서의 가치, 동료에겐 위로가 되어주는 좋은 친구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만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회에 알맞는 자리를 찾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세뇌당하며 맹목적으로 좋은 성적에만 집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낮은 성적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치 자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자존감이 떨어지며 쉽게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럼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린 어떻게 공장의 공산품이 아닌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수제 인형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스런 날개 그댄 어디서 건가요? 말하지 못한 채 내 손을 뻗어요. 보랏빛 날개 그대는 달아요. 내 맘이 그런 것처럼 그대 맘이 그런 것처럼 yeah. 나를 보면서 모여 어디든 자유롭게 날아요. 이 날씨도 그대 위한 거예요. 난 나를 찾아요. 그러면 그땐 어디든 있어요. 내 손 위에 머물러 잠시 앉아 쉬어요. 설렘이 가득하죠. 이 날씨도 그 기분까지도 내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아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독일 교육자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교육은 여러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사람에게는 사회의 부품, 그 이상의 가치가 존재합니다. 우린 여러 사람과의 인간관계와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인지하도록 돕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의 교육이 바로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입니다. 수제 인형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사회가 찍어내는 공산품이 되기보단 스스로를 가꾸어 개성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나에겐 하나뿐인 발도르프 수제 인형. 직접 만들어보며 사회가 원하는 모습보단 내가 원하는 모습을 찾아가시길 기원하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형의 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 기술 진행의 최예지였습니다.